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경식 씨. 네. 요즘 일교차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출근할 때 네. 옷 입기가 애매해요. 맞아요. 겉옷 하나 갖고 나와야 될지 아닐지. 감기 걸리기 딱 좋은 시기거든요. 맞아요. 감기도 감기지만 또 요즘에는 네. 어른 수두라고 불리는 대상포진도 유행이라고 대상포진. 해요. 네, 이 대상포진 초기 증상이 감기 몸살이랑 비슷하다고 하던데 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좀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대상포진이 그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발병하는 건데 네. 그 요즘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면역력이 약해진 그 20, 30대에도 발병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참신한 정보와 재미난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드립니다. 매거진 투데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알찬 정보를 갖고 왔을까요? 김혜진 리포터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블링블링한 리포터 김혜진입니다. 혹시 두 분은 외국어 좋아하시나요? No, 오. Hi. no, Hello. 외국어 그럼 잘하는 외국어는 있으세요? no, 없으세요? never. 왜요? 이제 정말 글로벌 네.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 바로 중국어를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오. 이야, 그러면 우리 이제 매거진 투데이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겁니까? 해외 촬영 있습니까? 예? 중국어요? 어. 아니 근데 중국어 배우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사성이 있어서 또 맞아요. 발음도 어렵잖아요. 발음도 그렇고 또 한자도 외워야 되고 많이 헷갈린다고 하던데 어떻게 좀 배우기에 괜찮았나요? 어때요? 네, 사실 중국어는 제가 처음이라 배울 때 많이 좀 버벅거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특별하게 배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해서 생각보다는 순조롭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네, 효과적으로 중국어를 배우는 방법 지금부터 여러분께만 살짝 공개할게요. 청명한 하늘이 돋보이는 계절. 하지만 제 마음엔 먹구름만 가득한데요. 요새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스케줄도 별로 없고 통장도 텅텅 비어있고 나 어떡하면 좋니? 중국이나 필리핀 등으로 가는 유학생들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오정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래, 이제는 글로벌 시대 아니겠어요? 한국에서만 있을 순 없다. 부푼 꿈을 안고 공부를 시작해 보았으나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백지. 중국어 독학이란 만만치 않더라고요. 这是什么?这是什么?这是什么?必须. 중국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책도 보고 인강도 들어봤는데 쉽게 실력이 느는 것 같지가 않네요. 어떻게 중국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잠자는 사자에서 이제는 깨어난 사자가 된 중국.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분들은 모두 집중해 주세요. 중국어 정복의 비밀, 저 혜진이와 함께 알아볼까요? 중국어 완전 정복을 꿈꾸는 학생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중국어 정복에 나선 친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 어디 있나요? 네, 저희 아이인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말소리를 따라가 보니 원어민 선생님과 막힘없이 대화하는 10살 민서 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밖에서 몰래 지켜봤는데 학생이 중국어를 너무 잘해요. 한국어가 바로 중국말로 나오는데 혹시 중국으로 유학 다녀왔어요? 아니요, 중국 가본 적도 없고 중국어 배운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3개월이요? 중국어 3개월 차라고 하기엔 너무나 유창한 실력인 거 있죠. 이게 다 특별한 학습법에서 차이가 나는 거라고 하는데요. 중국어를 3개월 배웠다고 하기엔 너무 잘하는데 이 중국어 수업 어떻게 배우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계속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재미도 없었는데 요즘에 지금 새롭게 시작한 공부는 선생님이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머리에도 쏙쏙 들어오고 그래갖고 공부도 잘 돼갖고 계속 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니도 중국어 배우면 이렇게 민서처럼 중국어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저랑 같이 수업 들어가요, 그럼. 글로벌 혜진을 꿈꾸며 함께 수업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중국어로 척척 대답하는 민서 학생. 그 실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처음에는 아이를 봤을 때
중국어로 말하기 좀 못하는데 지금 3개월밖에 없어도 그 발음도 좋고 중국에 가서 의사소통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네, 우리 민서가 아직 중국어로 공부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중국어를 잘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네.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중국어로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볼까요? 我的名字是金敏石，我10岁，我是韩国人，我喜欢吃意大利面，还有我喜欢紫色。我的爱好是拉小提琴和游泳。我有一个弟弟。 와, 정말 중국인처럼 말을 너무 원활하게 잘하는데 제가 그럼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가 중국어로 바로바로 번역이 되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혜진 언니 예쁘다 한번 해볼까요? 黑金很漂亮， 제가 한 문장 더 해볼게요. 중국어는 재밌다. 中文很有趣。 저는 중국어를 잘 몰라서 못 알아듣겠는데 두 문장 다 맞았나요? 네, 맞아요. 정말 3개월을 배웠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중국어 실력이 굉장히 유창한데요. 정말 우리 원어민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짜요! 중국어 회화가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프레젠테이션 수업. 유창한 발음으로 설명하는 김혜성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실례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들으니까 중국어 소리가 엄청 유창하게 들리는데 혹시 한국인 맞아요? 네, 저 한국 학생인데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어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네. 와, 대단하다. 자신이 정한 주제를 중국어로 설명하는 김혜성 학생. 주제 선정부터 발표문 작성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프레젠테이션 훈련을 강화하는 이유는 중국어 실력뿐 아니라 전달력, 발표력까지 쑥쑥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아이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 부모님들은 자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어서 좋다, 여러모로 딱 좋다. 중국어 굉장히 잘하는데 그럼 그 이전에 혹시 중국어 배워본 적 있어요? 네, 다른 곳에 조금 배우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다른 곳에는 조금 배우도 실력이 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좀 대화 방식으로 하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되는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의 또 다른 장점은 아이의 사고력까지 넓힐 수 있다는 것. 선생님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슈퍼 그레이트한 수업, 저도 어릴 적 이런 교육을 접할 수 있었더라면. 하지만 성인들에게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중국어를 배워서 글로벌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정말 중국어 혼자 공부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선생님, 저 중국어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중국어를 어려운 언어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문법보다는 회화로 중국어를 접근하고 반복 학습으로 입을 우선 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의 딱딱한 홈스쿨링 학습법에서 벗어나 쉽고 재미있게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핵심. 난생 처음 배운 중국어지만 슬슬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니하오, 我是 신회선. 어떤가요, 원장님? 저 괜찮은가요? 저 이 정도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만하지 않을까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이죠? 바로 영어죠. 영어는 필수입니다. 이 영어와 중국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어와 중국어와 한국어까지 포함해서 그 세 개의 언어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장소로 함께 가볼까요? 가볼까요? 一起去吧. 这次放假为什么不能去朋友 네, 家睡觉？ 안녕하세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중국어랑 영어랑 막 엄청나게 들리는데 듣기로는 지금 중국인이랑 영어 원어민이랑 몇십 명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중국어랑 영어랑 동시에 배우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여기서 지금 멀티링구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링구어 수업이란 중국어와 한국어, 영어 등 3가지 언어를 한 번에 배우는 수업을 말하는데요. 저 같은 초보자에겐 멘붕 그 자체일 것 같지만 규칙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순간 학습 능률이 쑥쑥 오른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이제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픈 것 같은데 이렇게 영어랑 중국어랑 같이 배우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조금 어렵긴 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니까 머릿속이 좀 더 잘 들어왔고 좀 더 재밌었어요. 원어민이 보는 우리 아이들의 외국어 실력 어느 정도일까요? Their English skills are very good. I had no trouble having conversation with them when I got here. It's coming along very well. So they're definitely approaching fluency. They could understand everything I said, and we had a perfectly functional conversation. 처음에 애들이 시작했을 때는 정말 발음 부분에서나 아니면은 성조 같은 부분에서 좀 어려워했는데요. 지금은 정말 발음상 다른 애들보다 정말 더 잘하고 특히 성조 같은 거에서 많이 이제 어른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잘 해내가고 있고 그리고 평상 실생활에서 회화도 지금 가능할 정도라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친구들 보니까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저도 중국어는 몰라도 영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16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어때요? 언니랑 같이 끝말잇기 한번 해볼까요? 영어 끝말잇기? 네. 자신 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첫 번째 단어를 주시면 제가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e first word is speak. 스피크의 K니까 kind. kind. 영어 끝말잇기로 밤을 샐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쯤에서 기브업. 아이들의 순발력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미래 전 세계에서 맹활약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기대되지 않으세요? 천재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처럼 언어의 즐거움을 먼저 배우는 학습법. 언어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네, 우리 영어를 넘어 중국어도 유창하게 하는 그날까지 중국어 공부는 계속됩니다. 짜이젠! 야, 이 마지막 화면에 그거 보셨죠?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똘똘하네요. 네. 멀티링거링. 네. 한 번에 그 2가지 언어를 배운다니요. 정말 대단해요. 1타 3피. 두 마리 토끼 얼핏 잡았어요. 들어선 중국어 같았어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2마리 토끼 다 잡은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언어를 빠른 속도로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 공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직접 중국어로 설명도 하고 또 외국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외국인과 대화할 때 겁부터 먼저 먹잖아요. 다 외우고 난 다음에 맞아요. 실전에 딱 가서 이제 이태원 가가지고 딱 마주쳤어, 외국인하고. 그러면 턱 막히는 게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와. 맞아요. 답답하거든. 아니 진짜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언어 학습법을 좀 배웠더라면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조금 더 큰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요? 나는 외교관 됐을 것 같아. 저는 중국 시장을 좀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이고, 점점 더 하네. 근데 이제 미래 네. 자녀분에게 이 올바른 교육 방법을 전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혼하라는 거네요. 결혼하는 건가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효과적인 언어 교육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광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진짜 효과적으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신기한데요. 신기하죠. 네, 부원장님. 네. 요즘에는 또 어린이들이 조기 교육으로 중국어를 많이 배운다고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많이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중국어 왜 이렇게 중요해졌나요? 가장 많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배우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요. 중국어는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한번 배워볼까? 그 정도의 느낌이었는데요. 지금은 중국은 예전에는 저희가 알다시피 잠자는 사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깨어나서 활동하고 있는 사자라는 겁니다. 지금 뭐 경제적으로 보나 네. 전 세계적 영향력으로 보나 맞아요. 깨어 있긴 깨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우리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다음의 언어로서 영어 다음의 언어로서는 바로 중국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화면 보니까 말이에요. 네. 다른 어학원이랑 조금 차별화를 뒀다고 그랬는데 네. 그 어떤 점을 좀 차별화를 뒀습니까?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듣고 말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가기 전에 우리 한국어를 배울 때 우리가 듣고 말하기를 먼저 배웁니다. 그 후에? 그런 후에 네. 우리가 바로 언어를 표현할 수 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읽는 방법과 막 쓰는 방법을 배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후에 저희가 자연스럽게 언어를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중국어에서는 성조와 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이러한 과정들을 저희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따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발음과 단어 그리고 문장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습득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언어를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같이 말을 하고 쓰면서 그걸 한꺼번에 다 익힌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패턴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언어를 구성하는 가장 최소의 단위는 바로 단어입니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어를 통해서 문장을 만들어가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패턴이 익숙해졌을 때 그 언어를 쉽게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어를 통한 이제 문장 자체를 자꾸 만드는 이제 연습을 한다. 문장 통째를 외운다. 뭐 이런 말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들이 중국어를 할 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면서 그 중국어를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언어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는 그게 최고겠네요. 맞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뭡니까?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방법을 하는데요. 네. 자신이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인이 알게 됩니다. 맞아요. 그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적은 시간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커리큘럼 자체를 갖고 있다.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이 5가지 방식 좀 특별하고 차별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고 원장님, 도대체 이런 학습법 어떻게 해서 도입하게 됐나요? 실제적으로 많은 학습자들 그리고 어린 친구들 부모님들이 중국어를 3개월 그리고 네. 1년, 맞아요. 2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제가 가서 물어봤을 때 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까지는 대답하는데 그 이후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2개월 배웠는데 2개월이요? 이렇게 단어 위주로 많이 외우면 왜 단어가 곧 이제 언어의 힘이라고 그래서 단어를 네. 많이 외웠는데 단어만 머릿속에 기억나는데 이게 말로 나오지가 않나요? 연결이 안 돼. 네,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3개월 정도 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과 티칭 방법을 통해서 3개월 후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국어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도 느끼겠네. 좀 네, 효율성도 맞습니다.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보통 중국어를 배우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 점만은 꼭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이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 학부모 그렇죠. 입장에서.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중국어는 그냥 해볼까의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로 필수.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필수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것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공부하는 학습자의 커리큘럼이 정확히 자신의 수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 장기간의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 멈춰 있다. 더 이상 진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자기가 공부하는 그 학습이 어느 정도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어를 배우거나 즉 이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함양됐을 때 아이들이 더 많은 기회의 폭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생각이나 그리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 멀티링거링인가요? 이거 네, 보니까 맞습니다. 뭐 한 번에 그 2가지 언어를 맞아요. 배울 수 있다는데 이거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가능한 거죠, 그게 그죠? 그 같은 시간대에 한 가지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까지 습득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끔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아직 우리 아이는 영어도 어렵습니다. 영어를 끝내고 나서 중국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렇죠. 전혀 그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요. 네. 저희가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그것들로 실제로 실행해 봤더니 아이들이 3가지 언어, 한국어, 영어, 맞아. 중국어를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놀랬어요.
네,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물어봤을 때 네. 영어로 대답을 하고 오! 영어로 질문을 했을 때 또 중국어로 대답을 하고 한국어로 물어봤을 때 그것들을 중국어, 영어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함량하고 그 아이들이 더욱더 발전돼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이 네. 나이가 어리고 아이들일수록 그게 더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 번에 3가지 언어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언어를 습득한다. 야, 이거 정말 매력적인데요. 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중국어를 시작하고 싶은 분 아니면 지금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하셨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커리큘럼과 좋은 교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할 거고요. 또 아이들이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그 중국어를 언어로서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을 중국어를 통해서 발표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과 또 동시 통역까지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꿈이 원대합니다. 네,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데는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장세광 부원장님 그리고 김혜진 리포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Hey everyone, it's Joseph. 오늘은 show up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아주 유용한 문장을 배워볼 거예요. show up은 나타나다, 보이다라는 뜻인데요. He didn't show up at the conference yesterday. 그는 어제 회의에 안 나왔어 라는 문장입니다. 직역하면 그는 어제 회의에 보이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누어서 분리해드릴게요. He didn't. 그는 그렇지 않았다. show up. 나타나다, 보이다, at the conference, 그 회의에서 yesterday, 어제 이렇게 분리됩니다.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He didn't show up at the conference yesterday. He didn't show up at the conference yesterday. He didn't show up at the conference yesterday. show up이라는 표현은 누군가를 초대할 때도 쓸 수 있는 말인데요. Are you gonna show up at the party tomorrow? 내일 파티에 올 수 있어? 라는 뜻인데요. 직역하면 파티에 나타나다, 파티에 보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은 그 파티에 올 수 있어? 라고 묻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show up 대신 turn up 대신에 쓸 수 있어요. He didn't turn up at the conference. 그는 어제 회의에 오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show up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I can't show up to the meeting. 나는 내일 모임에 갈 수 없어. Will you show up at class tomorrow? 내일 수업에 올 거야? 라고 응용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그는 어제 회의에 안 나왔어. He didn't show up at the conference yesterday. He didn't show up at the conference yesterday.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빠지지 말고 꼭 다시 봐요. Bye. 네, 오늘따라 영어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두근두근거립니다. 정말 언어는 또 문화라는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에 정서를 담아서 표현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따뜻함과 이 진실성이 담겨져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좀 진실성 있게 언급을 한 건가요? 아주 잘하셨어요. 이 따뜻하다 못해 우리 빅나리 아나운서의 언어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따뜻한 아랫목 같습니다. 아랫목이요. 정말 우리 경식 씨 말대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어요. 뭔가요? 언어에도 뭐 따뜻함과 차가움, 온도가 담겨져 있다고 해요. 네, 어떻게 제 언어? 아유, 따뜻하다니까요. 네. 핫합니다. 따뜻하다면 핫한가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항상 참되고 진실된 언어, 따뜻한 언어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따뜻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